영웅이 해리성 전체성 장애를 갖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로 데뷔한 첫 번째 히어로. 연기는요 네. 정말 탁월했습니다. 여러 그 인격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문나이트 릴레이 랜선 GV, 오늘은 4회 GV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튜버 천재 이승국이고요. 여러분이 너무 기다렸을 그분 오은영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릴레이 랜선 GV는 각 캐릭터들에 대한 분석, 네, 할 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화에 대한 간단한 리뷰도 우리가 간단히 진행해 볼 네네, 거고요. 네. 중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거는 어떻게 영화에 녹여낼 수 있는 것인가도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로 데뷔한 첫 번째 히어로 데뷔 작품이란 말이에요. 네. 문나이트 전체적인 인상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처음에 이제 1화 이렇게 봤을 때는요 조마조마하면서 이게 뭐지?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보는 관객도 약간 혼란스럽고 이 4화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게 등장해요. 맞아요. 네, 이집트 고대 유물과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자신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을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가치관을 네, 찾아간다. 네, 이 캐릭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4화는요 특징이 뭐냐면요 네. 선한 주인공들이 최악의 절망까지 내려가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렇죠. 네, 정신병원에 이렇게 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아닌 그런 상태로 있어요. 네. 기대되는 건 5화에서는 이것을 딛고 가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좀 기대를 좀 해보긴 합니다. 이런 모든 게 부서뜨리기 위해서 장치적으로 들어간 네, 거죠.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지 이게 영화의 줄거리 아닐까요? 아, 진짜 영화를 네. 찐으로 보시는 분이다. 네. 요 얘기도 잠깐 해보고 싶어요. 관객으로서 문나이트, 요거 하나는 큰 장점이다. 연기, 배역을 맡은 오스카 아이삭. 네, 그 연기는요 네. 정말 탁월했습니다. 여러 그 인격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각각의 인격을 너무 잘 소화를 해서 진짜 그 인격이 나온다는 게 네.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억양부터 네. 말씀하신 대로 행동 거지가 그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져야 되는 그대로 거잖아요. 목소리도 다 다르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분에서 설득이 되신 거예요. 네. 오스카 아이삭의 연기 일단 네,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이 연기가 빛날 수 있는 건 어쨌든 히어로가 영웅이 해리성 전체성 장애를 갖고 있다? 네. 이 설정 덕분에 연기력이 빛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으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분들이요 네. 다중인격 이렇게 하면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키워드를 네. 한참 쓸 때도 있었죠. 네네, 정신과 의사로 31년, 만 31년째인데요. 네. 저는 딱 한 케이스 봤어요. 제 평생. 굉장히 그럼 극소수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창작자들이나 관객들이나 흥미를 느낄 네, 아주 만한 매력적인 소재인 건 요소죠. 사실이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에게 허락된 힌트들을 갖고 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격들 그리고 캐릭터들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볼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죠. 네. 스티븐 그랜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인물을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네. 소심한 정의남. 소심한 정의남.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약간 내향적이면서 네. 에너지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오면 쓰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자기 혼자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을 이렇게 할 때 쫙 회복되는 사람. 작품을 보면은 설명을 듣고 유연해지는 부분도 있고 한 개의 인격인 줄 알았다가 알고 봤더니 내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갖고 있었어. 다른 인격이 있어. 여기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 다른 인격이 결혼한 전처가 있어? 네. 그 존재도 신기하고 네. 알고 봤더니 이집트 신이 있어? 네. 내 다른 인격이 그게 아바타야?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스티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유연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행동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캐릭터는요 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할 때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꾸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 맞네 이제 이러면서 더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방식을 버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이타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고집이 어떤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자기의 모습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좀 착해요. 착한 남자. 그런 스티븐을 보면서 이 캐릭터도 당연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티븐의 또 다른 인격, 네. 마크 스펙터가 등장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이 마크는 어떤 사람인 것 같냐면요. 네. 일단 책임감이 강해요.
왜냐하면 콘슈가 목숨을 구해줬지만 모르겠는데 이러면 척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끝까지 약속, 거기는 계약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네. 약속한 거거든요. 네.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요. 네. 물론 능력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죄책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과 많은 상황에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죠. 특히 라일라한테도 라일라에게? 그렇고요. 책임감이 강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러나 좀 마초. 좀 있어요. 지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약간 욱하는 것도 있어요. 약간. 없지 않아요. 네네. 없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해결을 해줄 게 아니라면 내지는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말해서 뭐 하냐? 뭐 네, 그렇죠. 말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냐? 그렇죠. 네. 네. 근데 말은 소통을 의미해요. 통. 우리가 누구와 통할 때 네.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거든요. 네. 이 통한다는 건 그냥 통하는 거지 꼭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그 생각과 마음을 가까운 사람하고 통해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스티븐과 마크 얘기했잖아요. 이 둘을 엮어주는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요. 네네. 콘슈라는 신이 콘슈. 등장하는데 네. 이집트에서 수천 년간 살아온 달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게 자기의 아바타를 세워서 악인들을 처단하고 다녀요. 생각보다 미성숙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네. 아주 정의롭고 착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진짜 좋은 신일까? 나의 값을 못한다. 신들이 우린 신이야. 니네 어떻게 지내가 한번 볼 거야.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 콘슈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을 도와서 어둠에 자꾸 그림자가 가는데 안 돼. 이런 면은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류를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고. 네네. 약간 저는 이제 중간에 보다가 그래 저런 거 좋다 하다가 중간중간에 딱 느낌이 그래요. 시사 빤스. 너 못 믿겠어. 자꾸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의지하면서. 맞아요. 네. 그냥 너를 믿어. 좀 잘해줘. 이러면 될 텐데. 그럼 조금 의연할 텐데. 네 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뭐 너를 못 믿겠는데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너 네. 그거 봐,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지. 네. 네 멋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계속 네.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러니까. 이번에 또 콘슈를 통해서 이어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1화부터 빌런으로 등장하는 네. 저도 너무 사랑하는 에다노크가 네. 생애 처음 악역 연기를 한 캐릭터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서헤로라는 캐릭터인데 네. 이 캐릭터도 흥미로운 게 네. 원래는 콘슈의 아바타였어요. 악인을 처단하고 다니는 히어로였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콘슈와 이별을 하고 지금은 암미트를 찾아다니는 추종자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되게 차분해요. 차분한데 상대방의 약점을 데이터베이스로 다 갖고 있어서 어쩔 때 어떻게 쓰면 저 사람이 흔들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되게 미묘하게 건드리는 게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려는 세상은 아이러니하게 신들의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파라다이스 이걸 만들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그 어떤 폭력도 용납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이번 사화를 통해서는 그 약점 찌르는 모습을 보여줘서 라일라의 마음까지 지금 크게 휘저어놨어요. 네. 이 사람은요. 네. 머리 좋은 독재자. 머리 좋은 독재자. 네, 머리 좋은 독재자 유형인데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감각이 잘 발달돼 있고 네. 약간 천재 성향이 좀 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 네, 이제 이렇게 바뀐 데는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네. 게 이상향이니까 완벽한 게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이상주의자고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사이비 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앞으로 내세워서 네. 많은 사람들 추종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크고 굉장한 리더십이 있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매우 좋고 네. 아주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네. 감각이 잘 발달돼 있고 네. 약간 육감도 발달돼서 그 다음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예상하는 면도 있고 네.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도 잘 캐치하는데 그 마음을 갖고 또 가스라이팅도 하고 진짜 위험한 인물이네요. 능력자죠. 이것도 그럼 궁금해요. 이거는 혹시 좀 정신적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신화적인 건지 1화에 보면은 아서헤로가 우리 조각 내갖고 신발에 네. 집어넣고 네네. 고행하는 수도수 네.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콘슈 밑에 있으면서 했던 것들이 똑같이 사람을 죽이거나 처단을 해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콘슈하고 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느껴지는 그러한
이건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마크는 죄책감인데요. 네. 해로우는 네. 이거는 오점이었어. 그러니까 하얀 종이에 이거는 볼펜 짜고 오점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싶어서 자기 오점을 그러니까 막 고행을 하는 거지 자기 혼자서. 이게 더 정확하네요. 네.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깔끔한 네. 인생, 네네. 독재자가 되고 이상향을 이룰 나, 선구자. 물론 여기는 우리의 추측도 분명히 가미가 돼 네, 있지만 그럼요. 재밌게 또 이런 생각을 얘기 해보는 거죠. 하는 것 자체가 재미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해로우까지 정말로 자신의 오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네. 자기보다 그릇이 좁은 콘슈를 억누르고 자신의 이상향을 만들어줄 안미트를 향해서 독재의 기운을 펼치고 다니는 네. 해로우 얘기까지 해봤고요. 저는 이 캐릭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라일라라는 캐릭터가 네. 있어요. 네. 라일라 캐릭터 살짝 보면은 고고하게 아버지 덕분에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고요. 네. 어려서부터 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굴꾼들로부터 작물을 훔쳐서 되파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네, 맞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향을 떠나서 살기 시작했고요. 중간에 마크를 만나서 아름다운 삐그덕대긴 했지만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화를 통해서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전 남편이었던 마크가 연관돼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 불같이 화가 난 상태이긴 합니다. 네. 라일라라는 캐릭터를 사화 보시면서 느꼈던 키워드 있을까요? 네. 그 왜 여성성, 남성성을 건강하게 발달시키자 그러잖아요. 네네.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남성성, 그냥 뭐 이렇게 막 강인하고 용감하고 지켜주고. 네, 지켜주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개념에서 여성성, 인자하고 자애롭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것을 양성성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딱 양성성의 표본. 강인하고 불굴의 의지로 위기가 있을 때 굴하지 않고 넘어가고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맞아요. 그러면서 타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가장 어려울 때는 자비를 베풀고 맞아요. 네 멋진 그런 여성인데요. 말씀하시고 쭉 보니까 네. 진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생활력도 강해. 아니 마크랑 같이 살았으면 생활력 엄청 났을 그러니까 거예요. 예. 우리들의 어머니상이야. 생활력 엄청 강하잖아요. 봐요. 도굴꾼들의 것을 또 이렇게 훔쳐서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하지만 거기서 커미션 살짝 받고 강했어. 정말 생활력 대단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제 정말 2회만 더 보면은 문나이트 시즌 1이 끝난단 말이에요. 요 인물의 변화가 나는 앞으로 더 흥미롭게 나올 것 같다. 내가 한 명 골라서 상담을 진행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이 친구가 제일 상담이 시급하다. 상담은 콘슈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콘슈. 많은 변화가 있는 인물이 저 그냥 제 생각에는요. 해로. 이 사람이 어떤 걸 느끼게 될지 또 기대도 돼요. 그건 네. 만약에 콘슈가 네. 친구들 신손잡고 왔어요. 네. 나 불렀다면서요? 왔어요. 네. 제일 첫 번째 어떤 처방해 주고 싶어요? 오만한 데다가요. 철가루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요. 잘 꿰매갖고 주머니에 넣어줄 것 같아요. 철 좀 들으라고. 물론 진짜 상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콘슈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애 같은 모습이. 네. 콘슈 너 많이 배워라 콘조가.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박사님과 함께 우리 정말 재밌는 얘기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네.